안녕하세요. 소심자입니다. 오늘도 처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내 집 마련 총 얼마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드는 비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아마 블로그나 다른 데서 제가 다뤘다면 계산식을 드리고 직접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겠지만 유튜브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특별히 더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더 친절하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내 집 마련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대체 얼마가 드는 거냐? 총 비용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비용이 들던 안 들던 어떤 절차로 이 매수 절차를 가져가게 되냐? 이런 부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 당연합니다. 얼마가 드는지 알아야 자금 계획을 할 수 있고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한 끗의 실수로 큰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당연히 하시는 고민일 거고, 그래서 제가 이 고민 오늘 해결해 드릴게요. 실제로 뭐 자료로 확인해도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왼쪽에 있는 23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22년 주택금융 및 주거실태 조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금 마련이 어렵고 미래소득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내 집 마련을 결심했다가도 이거 그냥 포기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 얼마짜리를 살지를 알아야 사실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매물을 고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영상을 몇 개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기준이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이제 8.8억에 거래된 상계주공 3단지 30평대 초반 매물을 기준으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비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비용이 나가는 시점은 저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계약 시점에 가계약금, 계약 시점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다른 영상으로 다룰 거고 오늘은 잔금 시점의 비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금 시점에 생각나는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죠. 실제 제가 말씀드린 8.8억짜리 상계주공 3단지 거래 시에는 33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만 이 중개 수수료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짜리를 거래하냐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분이 받으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상한 요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거래한 금액의 최대 요 퍼센티지를 곱한 것이 내가 내야 하는 최대 금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말에 따라 거래 금액이었던 8.8억에 아래 공식에 따라 0.4%인 상한 요율을 곱해보면 352만원이라는 부가세 제외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럼 부가세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부가세 심플합니다. 10%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52만원에 10%인 35.2만원 더하시면 중개사분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87.2만원이 됩니다. 물론 지금 저희 실제 사례처럼 적당히 잘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 금액에서 조금 내고를 해보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등기 이전 비용입니다. 등기 이전이라는 건 새로 제가 이 집의 주인이 됐으니까 서류상으로 이 아파트를 내가 받아온다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세금 비용이 당연히 들고요. 그다음 법무사를 모셔올 거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가 듭니다. 이걸 셀프로 등기 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비용 대비 효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는 법무사분을 모셔와서 하시는 걸 매우 추천드리고, 특히나 첫 거래이기 때문에 법무사분을 꼭 모셔오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서 제가 왼쪽에 실제 이제 영수증이라 해야 되죠. 그 비용 내역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거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아마 거래 전날이나 뭐 미리 이제 같이 일을 하실 법무사분이 이런 내역을 아마 보내주실 거니까 그때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전반적인 내용들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들인데 맨 위에 있는 매매 대금이랑 공동주택 가격은 참고용으로 남겨놨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아무튼 그래서
취득세, 교육세, 뭐 보수료, 인지 증지 뭐 이런 것들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을 다 100%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오른쪽에 정리해 놓은 5가지 항목만 명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것도 지금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 가서 이제 내역서를 받으시면 제대로 했나 뭐 체크 정도만 나중에 이 공식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이걸 취득하니까 내는 세금 말 그대로죠.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위에 이제 표가 하나 있는 것처럼 거래 금액에 그 거래 금액에 따른 취득세율을 계산해서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거래 금액이 8.8억이고 이 8.8억은 위에 표에서 6억 초과 9억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식에 넣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87%가 나오고요. 얘를 이제 곱하기를 해주면은 왼쪽에 있는 이제 비용인 2,525만 6천원이 나옵니다. 근데 잊지 마셔야 될 게 요 거래를 하신 분은 이제 생애 최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은 생애 최초로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혜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서 200만원을 빼시면 여러분이 8.8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실 때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교육세, 지방세라고도 불리는데요. 요거는 취득세의 10%를 내도록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525만 6천원의 10%인 252만 5,600원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요것도 생애 최초 면제가 있습니다. 10%가 면제 비용도 까여서 20%를 빼면 돼요. 심플하죠. 세 번째는 법무사 보수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랑 같은 방식이라서 거래 금액에 따라서 어떤 공식에 맞춰가지고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제가 따로 가져오진 않았고 요건에 해당되는 계산 공식이랑 비용을 정리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56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꼭 법무사분들은 꼭 채워서 받으시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법무사분은 여러분 비교 견적을 내봐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차피 이제 거래가 확정되시는 시점은 뭐 이것보다 한참 전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견적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4번, 5번의 내용은 뭐 비용 자체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어떻게 나왔냐 보다는 개념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인지라는 게 있었어요. 인지는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서 뭐 증빙을 해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걸 처리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붙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지도 비슷합니다. 증지는 우리가 등기 이전을 하면 법원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들한테 뭐 일종의 수수료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지막 거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채권, 가로치고 할인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거고요. 국민주택 채권은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을 발행해 놓고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이걸 의무적으로 사게 하면서 이제 운영하는 채권입니다. 뭐 이거는 뭐 채권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왼쪽에 있는 견적표를 법무사분이 미리 주실 텐데 그 숫자랑 당일에 결제하는 숫자가 요 이제 채권 비용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괜히 얼굴 붉히지 않고 수월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 비용 있죠. 근데 이사 비용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어떤 업체를 쓰냐에 따라 비용도 너무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들고 가는 짐의 양이 정말 많은 거를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뭐 손 없는 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비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고 추천드리는 부분은 여러 이사 업체들을 다 연락을 해보시고 거기서 괜찮은 조건,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옵션가를 더 내야 된다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구체적으로 견적을 내보시고 잘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아무리 인기 있고 좋은 업체라고 해도 그 업체가 다루는 그 동네마다 있는 팀들이 약간 개인 사업자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균질하진 않아요. 그래서 꼭 그 팀을 만나서 이제 견적을 내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대출 비용입니다. 이 대출 비용이라는 거는 뭐 이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비용도 있긴 해요. 제 비용이 있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월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출에 대한 간단한 개념이랑 실제로 이 아파트를 소위 말해서 풀대출 연끌했을 때 한 달에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할게요. 요걸 진행하려면은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DSR과 함께 LTV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LTV를 잠깐 설명드릴 건데 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뜻은 뭐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 가격 대비 몇 퍼센트 대출을 받을 수 있냐를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아래 표처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니까 80%, 그러니까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최대 한도가 6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려는 집값의 80%가 6억이 넘으면 80%건 뭐건 상관없이 6억까지 최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예외는 있어요. 뭐 어떤 특수한 경우, 뭐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 뭐 LTV는 70%로 내려가지만 뭐 이제 고가의 아파트를 살 경우에 6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에 따라서 규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요즘엔 규제 지역이 많지 않아서 뭐 서울 강남의 3구나 아니면 용산 뭐 요런 데에 매수를 한다면 뭐 그럴 땐 LTV가 50%만 된다라든지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요 케이스에서는 80%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 이제 이상한 부동산 사지 말고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LTV를 80%로 10%더 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앞에 있었던 어떤 면세 혜택들도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8.8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죠.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8.8억인데 상한요율인 LTV 80%를 곱하면 7.04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7.04억을 대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상한액이 6억으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6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8.8억 거래를 해야 되는데 대출액이 6억이니까 이제 필요한 현금은 2.8억. 쉽죠? 2.8억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제 25년 1월의 경우에는 대출이 보통 하면 3.8% 정도 이율로 잘 받으면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3.8%로 하고 상환 기간은 보통 30년을 많이 하시지만 뭐 한동안 50년이 유행하기도 했고 근데 저 이제 현재의 기준에 40년으로 최대한 할 수 있기 때문에 40년으로 계산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월 상환액이 114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14만 원씩 갚아 나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원금은 25만 원, 대출 이자는 88만 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에 114만 원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정도의 금융적 체력을 가진다면 8.8억짜리 아파트를 2.8억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출 비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테리어도 할 수 있잖아요. 인테리어 얘기 간단하게 해볼게요. 뭐 인테리어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저 인테리어는 이게 함정이 있어요. 퀄리티에 따라 무제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업체에 따라서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몇 가지 찾아본 케이스만 말씀드릴게요. 뭐 20평대 중반에서 30평대 초반이면 좀 저렴하게 했을 때 좋은 마루를 했을 때 26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고요. 도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알아보니 업체 하나는 천장을 포함해서 170만원 정도를 견적을 냈고 다른 업체는 천장을 포함하면 120, 빼면 95만원 정도로 견적을 내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가스레인지랑 후드를 교체했을 때 8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에서 구축으로 이사를 한 건이라서 가구가 새로 필요해졌었고 그래서 5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뭐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뭐 대충 얼마가 필요한지 아시면 되니까 8.8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통장에 추가로 4천만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8.8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대출 포함해서 8.8억만 있으면 안 되고 9.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얼마가 필요한지를 정리해봤고요. 다른 아파트들도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뭐 그거 밖으로도 뭔가 해보시고 싶거나 더 이야기해보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